같아요. 그죠? 자, 귀납법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다면 우리와 친숙한 두 가지의 수열이 등장을 할 차례죠. 그쵸? 등차 수열이 있고요.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할 건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납적 정의 쪽으로 넘어와도요. 절대적으로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대답하면서 수업하면 돼요.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보세요. 일단 1, 3, 5, 7, 9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첫째 항이 1입니다. 라는 거 알려주면 일반항으로 표현했죠. A에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조금 더 예쁘게 쓰니까 2n-2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 맞아. 자, 등차 수열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공차가 2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an, 2n으로 쓰고 어떤 것이 뒤에 뭔가 붙을 것이야. 자, 1 대입하면 1이 나오네. 그러니까 별 부분이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n 앞에 이 개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공차의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보면은 쉬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우리는 무엇을 구해왔냐면 일반항을 구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귀납적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조금 다른 표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론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에서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얘기해보자. 뭐? 공차 더해가고 있어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는 게 귀납적 정의잖아요. 그러면 그쵸? 어떻게? 이 수열이라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에 대한 관계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잖아요. 앞에 항에다가 얼마를 더했냐면요. 공차만큼을 더하면 뒤에 있는 항이 나와요. 좋은 표현이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아니, 초기 조건 써줘야죠. 그러니까 A1은 1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A1이 1이니까 3이고요. 3이니까 그 다음 5고요. 5니까 그 다음은 7이고요. 1, 3, 5, 7 다 맞아 들어가죠. 좋은 표현이에요. 이것만 있을까? 아니, 등차 수열에서 또 중요한 친구가 있었어. 일반항 배우고요. 그 다음 여러분 뭐 배웠냐면 등차 중항 배웠죠. 중요해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사실은 항들 사이의 관계였어. 뭐였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뭐 했냐면요.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 곱하기 2 하면 5 더하기 9랑 같다. 그죠? 그걸 한번 떠올려 볼까? 그럼 어떻게 쓰면 되지? 가운데 항 그리고 양 끝에 항 총 3개의 항이 필요해요. 자, 3개의 항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 얘 잠깐 지울게요. 3개의 항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쵸? 가운데 항이 AN이니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항이면 AN-1, 뒤에 있는 항이면 AN 플러스 1로 표현을 해도 좋은데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n이 어떨 때라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3개의 항에 대한 것으로 쓸 거면 이런 조건을 줘야 돼. 저런 조건 주기 귀찮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얘 쓰지 말고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난 그냥 조건 안 쓰려고. 방금 것도 맞아요. an-1, an, an 플러스 1로 표현해도 좋아. 그 세 수의 관계로 표현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n이 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되니까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웃하는 세 수인데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양 끝의 항의 합과 같게 되겠죠. 뭐라고 쓸까요? 2배 해요. 가운데 항을. 그러면 누가 돼요?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해요? 등차 수열임을 의미합니다. 공차에 대한 표현도 나오지 않았고요. 첫째 항에 대한 표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건이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 A1만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A1을 알려줬어. 그러면 얘도 없고 얘도 없어서 이번에 또
A2, A3 못 구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A2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A2는 얼마지? 여기서 3이네. 이렇게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얘는 얼마? 5. 그쵸? 그럼 그 다음은 3, 5니까 얘는 7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추론해 나갈 수가 있겠죠.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공차를 표현하는 거. 그죠?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로 공차를 이용하거나 무엇? 등차 중항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외울 내용 절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이 등차 수열 복습만 한번 해보면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를 만한 내용이야. 등차 수열이라는 건 공차를 일정하게 더해 나가는 거니까 앞에 있는 항에다가 뒤에 있는 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거죠. 뒤에 있는 항은 어떻게?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는 것이죠. 자, 거기에 조건은 무엇이 붙어요? 초기 조건이 붙어야 돼요. 첫째 항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얘는요.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쵸?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이 둘의 합은 가운데 있는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2배 한 것과 같다. 이것이 등차 중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는 수가 3개이기 때문에 A1 알려주면 A2도 알아야 A3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알려주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항만 알려줘야 되는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알려줘야 되는지 우리가 일일이 매번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요. 문제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해하자는 거야. 그냥 두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왜 쟤는 A1만 줬고요. 왜 얘는 A1도 주고 A2도 주죠? 대답할 수 있으면 더 똑똑해지는 거니까. 그쵸? 어렵지 않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차만을 딱 이용해서 쓰는 거고 얘는 어떤 거?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봤어요. 만만해지나요?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럼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누구야, 얘? 등비수열이에요. 그죠? 자, 등비수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비를 곱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쵸? 그래서 공비를 알고 첫째 항을 알아서 어떻게? 일반항을 구했었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3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AN을 쓰면 무엇이 되죠?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을 해왔습니다. 돼요? 좋은 표현이고요. 저거 있으면 모든 수열의 각각의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열이 있는, 그죠? 그런데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그 귀납적 정의로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준비됐죠? 자, 방금 전까지 했던 등차 수열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공비를 이용하기. 그죠? 공비를 이용해야 되겠지.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어떻게 돼요? n번째 항에다가 얼만큼? 공비만큼 곱하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네. 이러면 어때? 너무나 예쁘죠? 2씩 곱해나가는구나. 자, 이것만 있으면 돼? 아니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누가? 기준점이 되는 초기 조건 필요하죠? A1이 얼마예요? 이 문제에서 3이에요. 그래서 A1은 3이야. 라고 조건을 다 줬어요. 그럼 어때? 얘가 3이니까 A2는 6, 그죠? 6이니까 A3는 12 그렇게 갑니다. 3, 6, 12 각각 구해나갈 수 있죠. 아, 공비를 곱해나가는 수열이지 그걸 기억하면 되겠구나. 준비돼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자, 공비를 이용하는 것 말고 아까 하나 더 생각했잖아. 맞다. 등비수열에서도요. 등비수열의 정의도 배웠지만 등비중항이라는 중요한 성질도 배웠습니다.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 어떻게 썼지? 등비중항 이용해 볼게요. 이거 성질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 세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임의의 수로 결정할게요. 임의의 번째. 그죠?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다 보니까 자연수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을 어떻게? 제곱하면 양쪽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제곱이야 얘들아. 그죠? an과 an 플러스 2의 곱과 같게 된다라는 것이 등비 중항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만 쓰면요. 등비 수열의 키포인트는 첫째 항이랑 공비인데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 그쵸? 첫째 항도 없고요. 이 조건 안에는 공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더 붙어야 되죠. 얘에다가 어떤 조건을 더 줘야 되냐면 일단 첫째 항을 줘요. 3이라고. 이것만 주면 될까? 아니. 그러면 A1 알면 A2랑 A3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A2까지 알려주세요. A2 알려주면 6이 되는 거죠. 첫째 항과 두 번째 항까지 알려주면 첫째 항 알고 두 번째 항 하니까 세 번째 항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알면 네 번째 알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추론해 나갈 수 있죠. 그게 바로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준비 다 됐네. 그러면 내용을 보면 그냥 이해가 스르륵 되는 거죠. 암기할 내용이 한 개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공비. 앞에 항에다가 공비 곱하면 뒤에 항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 항이 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건 어때요? 얘는 등비 중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죠? 등비 중항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첫째 항과 둘째 항 알려줌으로 인해서 첫째 항 하니까 두 번째 항, 그럼 세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알면 네 번째 구할 수 있고 아, 하나하나 구해 나갈 수 있네. 결국은 이둘 알려주면 등비 수열인데 첫째 항, 둘째 항 알려줬어요. 첫째 항 알고 공비가 A분의 B가 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뭐 끝났죠. 그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 표현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얹어 봅시다. 앞에 있던 내용들 다 나오겠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모든 내용들 다 여러분들 지금 단원에서 문제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르륵 식들 보고 오세요. 일반항도 알지만 수열의 합부분 있잖아. 그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부분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표현이 달라져서 등차 등비 문제가 여기 단원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될 거거든요. 새롭게 배우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라는 말만 갖다 붙은 거예요.